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신경망 기초 완벽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퍼셉트론부터 역전파까지 딥러닝의 핵심 원리를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코드로 직접 구현해보며 인공신경망의 작동 원리를 함께 배워봅시다. 오늘 다룰 내용은 총 10가지입니다. 첫째, 퍼셉트론으로 신경망의 기본 단위를 알아보고, 둘째, 활성화 함수의 역할을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 순전파, 손실함수, 역전파, 경사하강법의 원리를 차례로 살펴보고 미니배치 학습과 과적합 방지 기법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학습 루프를 구현하고 XOR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겠습니다. 퍼셉트론은 1957년 프랭크 로젠블라트가 제안한 가장 기본적인 인공신경망 단위입니다. 우리 뇌의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으로 여러 입력값을 받아 하나의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각 입력값의 가중치를 곱해서 모두 더한 뒤 그 합이 임계값을 넘으면 1을 출력하고 넘지 않으면 0을 출력합니다. 딥러닝의 모든 복잡한 모델이 사실은 이 간단한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수학적으로 퍼셉트론은 y-def w1 곱하기 x1 플러스 w2 곱하기 x2 플러스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w는 가중치로 각 입력이 출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b는 편향으로 활성화가 일어나는 기준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가중치와 편향을 학습하는 것이 바로 신경망 훈련의 핵심입니다. 지금 화면에 퍼셉트론의 파이썬 구현 코드가 있습니다. 넘버파이를 사용해 가중치를 0으로 초기화하고 프리딕트 메서드에서는 입력값과 가중치의 내적의 편향을 더한 뒤 그 값이 0보다 크면 1, 작으면 0을 반환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이 구조가 수백 수천 층으로 쌓이면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같은 복잡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활성화 함수는 신경망의 비선형성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활성화 함수가 선형이라면 아무리 여러 층을 쌓아도 결국 하나의 선형 변환과 동일해집니다. 비선형 활성화 함수가 있어야만 신경망이 복잡한 패턴과 비선형 관계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함수 없는 신경망은 단순한 선형 회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 3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하므로 확률을 표현할 때 유용하지만 깊은 층에서 기울기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있습니다. 리엘류 함수는 양수 입력에 대해 기울기가 항상 1로 유지되어 학습이 안정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텐 함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출력하여 은닉층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화면에 3가지 활성화 함수의 파이썬 구현이 있습니다. 시그모이드는 1 나누기 1 더하기 2의 -x제곱으로 계산되고 리엔유는 np 맥시멈을 사용해 0보다 작은 값은 0으로 큰 값은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텐은 넘버파이의 텐 함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각 함수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상황에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전파는 입력 데이터가 신경망의 첫 번째 층부터 마지막 층까지 순서대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입력층에서 들어온 데이터는 은닉층을 거치며 가중치 곱셈과 편향 덧셈, 활성화 함수 적용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여러 층을 거치면서 점점 더 추상화된 특징을 추출하고 마지막 출력층에서 최종 예측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손실 함수는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정답 사이의 차이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냅니다. 손실값이 작을수록 모델의 예측이 정확하다는 뜻이고 클수록 예측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신경망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손실값을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찾는 것입니다. 문제의 종류에 따라 회귀에는 평균 제곱 오차를, 분류에는 교차 엔트로피를 주로 사용합니다. 화면에 2가지 대표적인 손실 함수가 있습니다. MSE는 회귀 문제에서 사용하며 예측값과 정답의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을 냅니다. 이진 교차 엔트로피는 분류 문제에서 사용하며 로그를 활용해 확률적 오차를 측정합니다. NP 클리프로 0과 1에 가까운 값을 제한하는데 이는 로그 계산 시 무한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전파는 신경망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출력층에서 발생한 오차를 입력층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미적분의 연쇄 법칙을 활용하여 각 가중치가 전체 손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즉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이 기울기가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야 할 방향과 크기를 알려줍니다. 경사하강법은 손실 함수의 기울기를 따라 가중치를 업데이트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비유하자면 산에서 가장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과 같습니다. 기울기가 가리키는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려가는 것이죠. 이때 한 걸음의 크기를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학습률이 너무 크면 발산하고 너무 작으면 학습이 아주 느려집니다. 화면에 기본 경사하강법의 구현이 있습니다. 각 가중치에서 기울기의 학습률을 곱한 값을 빼서 새로운 가중치를 계산합니다. WW 빼기 학습률 곱하기 기울기, 이 공식이 경사하강법의 핵심입니다. 실전에서는 SGD, 애덤, RMS프라프 같은 더 발전된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기본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미니 배치 학습은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사용하면 메모리가 부족하고 데이터를 하나씩 사용하면 학습이 불안정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데이터를 32개, 64개, 128개 같은 작은 묶음으로 나누어 학습합니다. 이렇게 하면 GPU의 병렬 연산 이점을 살리면서도 학습이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데이터를 한 바퀴 도는 것을 1에포크라고 부릅니다. 과적합은 훈련 데이터에는 완벽하게 맞지만 처음 보는 새로운 데이터에는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드롭아웃은 학습 중 무작위로 뉴런을 비활성화하여 특정 뉴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L2 정규화는 가중치 값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제약을 주어 모델을 단순화합니다. 조기 종료는 검증 데이터의 손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학습을 중단합니다. 화면에 드롭아웃의 구현이 있습니다. 학습 중에 지정된 비율만큼 뉴런을 무작위로 0으로 만듭니다. 스케일링을 위해 1 빼기 드롭아웃 비율로 나누어 출력 크기를 유지합니다. 중요한 점은 학습 시에는 드롭아웃을 적용하지만 평가 시에는 모든 뉴런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신경망 학습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순전파로 입력 데이터를 넣어 예측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 손실 함수로 예측값과 정답의 오차를 계산합니다. 역전파로 각 가중치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고 경사하강법으로 기울기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4단계를 수천 에포크 반복하면 모델이 점진적으로 개선됩니다. 검증 데이터로 과적합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XOR 문제는 단일 퍼셉트론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두 입력이 다를 때만 이를 출력하는 XOR 연산은 한 개의 직선으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닉층을 하나 추가한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층에서 다층으로 넘어가야 했던 이유이자 딥러닝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화면에 XOR 문제를 해결하는 신경망 코드가 있습니다. 2개의 입력층, 4개의 은닉층, 1개의 출력층으로 구성했습니다. 은닉층이 비선형 변환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일 퍼셉트론으로는 불가능한 XOR 분류가 가능해집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고 가중치를 충분히 학습시키면 XOR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신경망의 핵심 원리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퍼셉트론의 기본 구조부터 활성화 함수, 순전파와 역전파, 경사하강법, 미니 배치 학습, 과적합 방지까지 딥러닝의 기초가 되는 모든 개념을 다루었습니다. 이 원리들을 이해하면 더 복잡한 CNN이나 RNN 같은 모델도 쉽게 학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